지난 주말 맨해튼 캐널스트리트에서 뉴욕시경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거의 같은 시각 서로 다른 단속에 나서면서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불법 체류 이민자를 미국 전역에서 재판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무부는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며 2026년 경제 회복을 자신했습니다. 낮 시간대 집이나 업소를 비우는 생활 패턴을 이용해 미전역 곳곳에서 한인 사업주 등 아시아계를 노린 조직적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32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긴급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고 이종석 선관위원장의 해임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일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별과 보복을 받았다는 한인 경관의 소송, 그리고 비밀 녹취 파일을 통해 드러난 다른 한인 경관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전입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 캐널스트리트에서 뉴욕시경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거의 같은 시각 서로 다른 단속에 나서면서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조품 판매를 단속하던 NYPD는 아이스의 출연에 즉시 철수했고 아이스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며 뉴욕시의 보석 개혁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뉴욕시경과 이민세관 단속국의 각기 다른 단속은 조란 맘단의 뉴욕시장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 직후 벌어져 연방정부와 뉴욕시 행정부의 단속 및 입장 차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경 뉴욕시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캐널스트리트 인근에서 NYPD가 먼저 위조 명품 판매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조 가방 등 26점을 압수하고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단속 현장을 정리하던 무렵 예고 없이 아이스 요원들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NYPD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현장 단속에 나올 것이라는 내용은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힌 뒤 즉시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정오 무렵 아이스는 같은 지역에서 세네갈 출신의 불법 이민자로 밝혀진 압두 탈을 표적 단속으로 체포했습니다. 아이스에 따르면 압두 탈은 이전에도 위조 상품 판매 혐의로 NYPD에 수차례 체포된 전적이 있으며 체포 당시에도 수블록을 달아나며 단속에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탈이 NYPD에 2차례 체포됐음에도 모두 석방이 돼 버젓이 거리에서 또다시 불법 모조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10월 7일과 10월 11일 2차례에 걸쳐 탈이 NYPD에 의해 체포됐지만 2건 모두 아무런 징계 없이 풀려났다는 점이라며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도시 정책과 보석 개혁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이스 대변인은 뉴욕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다가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회전문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다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시민들이 범죄 연루 불법 이민자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NYPD는 아이스의 주장을 일축하며 아이스 단속과 NYPD 단속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뉴욕시와 연방정부 간 단속 입장 차이 간격이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이민자 신속 추방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불법 체류 이민자를 미국 전역에서 재판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요청을 기각한 겁니다. 법원은 이 조치가 이민자의 적법 절차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신속 추방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항소법원은 22일 행정부가 정책 집행을 잠시 유예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신속 추방 확대를 막았던 하급심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지난 8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코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가운데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을 재판 없이 추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하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정책 시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문제가 된 신속 추방 제도는 약 30년 전에 도입돼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법원 심리 없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에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이 범위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국내 체류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해 불법 이민 억제를 가속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한 추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리샤 밀레 판사와 미셸 차일즈 판사는 행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시도가 잘못된 약식 추방, 즉 잘못된 신속 추방의 심각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두 판사는 모두 민주당 행정부 시절에 임명된 판사들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내며 하급심 판결은 행정부의 이민 통제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사법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 본안 심리는 다음 달 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헌법적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법원이 맞서면서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 경제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무부는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며 2026년 경제 회복을 자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등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새로운 관세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MBC 뉴스와 인터뷰에서 금리에 민감한 일부 산업, 특히 주택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 전체가 침체할 가능성은 없다며 2026년 미국 경제에 대해 매우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혜택과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무역 합의 등의 효과로 내년 1분기부터 미국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근 농산물 관세 완화 조치가 물가 상승을 인정한 조치는 아니라며 인플레이션은 서비스 경제 때문에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충격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거둬들이며 적응 단계에 들어섰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관세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08%가 오른 46,245포인트, S&P 500 지수는 0.98%, 나스닥은 0.88%로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이 완만한 긴축 상태며 금리 조정 여지가 남아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에서는 12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홈디포,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호 관세 위법 여부 심리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업체 재고가 소진되면 관세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관세의 힘이 예전에 본 적이 없는 미국의 부와 국가안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당국의 낙관적인 전망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행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가 맞물리면서 미국 경제는 2026년을 앞두고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아시아계를 노린 조직적 졸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집이나 업소를 비우는 생활 패턴을 악용해 한인 가정과 아시아계 사업주가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반드시 신고해야 대응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플로리다, 위스콘신, 오하이오, 콜로라도, 펜실베니아, 오리건 등 미 전역에서 아시아계만을 표적으로 노리는 절도 조직이 급증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범죄 조직이 아시아계 사업주와 이민자 가정을 체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상당수는 콜롬비아 국적의 비자 만료자 또는 불법 체류자로 아시아계 밀집 지역의 단기 숙소를 거점으로 삼아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특히 H마트 등 한인 마켓 등에서 특정 인물을 쫓아 집 주소를 확인하거나 공공 데이터를 통해 신원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감시 카메라와 신호 방해기를 이용해 알람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배관공이나 배달원 등으로 위장하며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목표 주택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8월 오리건주 유진에 거주하는 김종만 김병숙 씨 부부는 일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집 전체가 뒤집혀진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서랍부터 옷 주머니, 2층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까지 털렸고 또 다른 금고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행도 미루며 살뜰히 모아온 현금과 결혼 반지, 가족 유품까지 모두 도난당한 것입니다. 김 씨는 40년 넘게 유진 지역에서 아시안 식료품점 라이센 스파이스 오리엔탈 푸드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아시아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낮에 집을 비우기가 쉬운데 범죄 조직이 이를 노리는 것 같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검거된 7명의 콜롬비아인과 김 씨 부부 사건의 연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훔친 돈과 물품 대부분도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제약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김 씨 부부처럼 피해를 입은 한인 상점주들은 은행 금고 사용, 유선 경보 시스템 설치, 심지어 야간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잠을 청하는 등 자구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 아시아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해야 존중받는다며 총기를 구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485건의 강도 사건 중 다수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인종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의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단체들은 연말을 앞두고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반드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32대 회장 선거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긴급 이사회 결정을 뒤집고 이종석 선관위 위원장 해임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은 유임되며 선관위원들은 위원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시행 세칙을 근거로 이사회가 선관위원장 해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한인단체들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회 32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열린 긴급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고 이종석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이사회가 내린 해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원장 유임을 의결했습니다. 뉴욕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는 선관위 시행세칙에 근거한 적법하게 내려진 결정이며 이종석 위원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는 선관위 시행세칙 제2장 제10조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위원 해임은 위원회의 결의로서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선관위원장 해임 권한은 이사회가 아닌 선관위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긴급 이사회에 위원장 해임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지난 14일 긴급이사회는 일부 이사가 퇴장한 혼란 속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이 위원장 해임을 전격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 측은 아직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인 24일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이사회를 열고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선거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인사회 단체들도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회, 뉴저지 세탁협회, 뉴저지 네일협회 등은 지난 21일 뉴저지 한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선거 모든 절차의 투명한 공개. 2. 선거 규정의 엄격한 준수. 3. 외부 또는 중립적 감시단 배치. 4. 유권자 권리 보장 및 절차적 공동성 확보. 5.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해명 및 개선 조치. 우리의 목소리는 특정인을 반대하거나 지지하거나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뉴저지 한인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선거를 요구할 뿐입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32대 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7일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혼선이 정리되고 선거 기간 공정성과 투명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일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글렌도로에서는 유일한 아시아계 한인 경관이 내부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보복을 받았다고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LAPD에서는 비밀 녹취 파일을 통해 드러난 인종차별적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인 경관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글렌도라 경찰국에서 근무 중인 앤드류 황 경관이 경찰국 내부에서 인종차별과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며 시 행정부와 경찰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황 경관은 2023년 글렌도라 경찰국에 합류한 뒤 여러 직원들로부터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으며, 공식 모임 자리에서는 부엌으로 돌아가 음식을 만들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시아인은 L 발음을 못한다는 조롱은 물론 한인 업주들의 억양을 희화화하는 발언, 아시안 산타 영상 전송 등 반복적인 아시안 비하 행위가 경찰국 내부에 만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경관은 이 같은 부당한 인종차별 발언 및 조롱을 내부에 고발한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 직후 연달아 3건의 보복성 내부 감사가 시작됐으며, 그 가운데는 황 경관이 문제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상급자가 조사관으로 포함돼 있어 공정한 조사가 아닌 보복성 감사였다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 황 경관이 체포실적 쿼터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황 경관을 향한 보복성 조치가 강화됐으며, 현재 경찰국이 황 경관에 대한 해고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렌도라시 행정부에 황 경관을 해임하는 절차 및 경찰 조직 내 인종차별 문화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글렌도라 행정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LA 경찰국에서도 인종차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APD 경관 모집 부서에서 근무하던 한 히스패닉 경관이 2004년 여러 동료들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했는데, 이 파일에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적인 발언 90여 건이 담겨 있습니다. 녹음 내용 중에는 흑인을 원숭이로 지칭하거나 히스패닉 노동자를 비하하는 웻백 같은 혐오 표현도 포함돼 있었으며, 한인 경관인 데니정 역시 LA 다저스 출신 멕시코계 투수 발렌수엘라가 타코를 너무 많이 먹어 죽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이번 발언에 연루된 4명을 경관 모집 부서에서 즉각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에서는 경찰 조직 내 인종차별 발언 2개 사건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경찰 조직 내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퀸즈 한 주택가에서 난폭 운전 모임이 폭력 사태로 번져 주민 부부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차량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일요일 새벽 12시 30분쯤 퀸즈 말바 지역의 사우스 드라이브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도로와 잔디밭을 돌며 소음을 내자 주민들이 제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10여 명에게 폭행을 당해 코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영상에는 약 10여 명이 그를 발로 차고 구타하는 모습이 담겼고, 아내도 함께 맞았습니다. 또 다른 주민의 차량에는 폭죽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던져져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불타는 차량 주변을 빠르게 돌며 달리는 차량들이 찍혔습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은 평소에도 무분별한 자동차 모임이 반복되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플랫폼 랜딩트리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4살 이하 자녀 2명을 돌보는 데 드는 월 평균 보육비는 $3,29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뉴욕시 투베드룸 평균 월세인 $2,910보다 13%가량 높고 전국 평균 보육비 $2,252보다 $1,000가 비쌉니다. 특히 시러큐스, 버팔로 등 뉴욕주 주요 도시의 경우 보육비가 평균 임대료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비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육 인력과 시설 부족, 맞벌이 증가 등이 지목됐습니다. 한 부모는 롱아일랜드의 데이케어에 주당 $450를 지불하고 있다며 가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기 뉴욕시장 당선인인 조란 맘다니는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연간 약 $60억 예산이 필요해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전역이 본격적인 겨울 한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겨울 난방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너지지원국 협회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평균 난방비는 지난해보다 7.6%가 오른 약 $97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로 난방하는 가정은 10% 이상 늘어난 평균 $1,205, 천연가스 사용 가정은 $693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스 가격 상승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 노후 전력망 보수 등이 요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난방 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약 2%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창문, 문틈 보수와 히터 점검 등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새로운 의료비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연장해 약 2,200만 명의 보험료 급등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셧다운 해제를 거부한 끝에 공화당이 12월 표결을 약속하면서 추진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기보다 의료비 자체를 낮춰 보험을 진짜 감당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은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의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개인은 보험료가 150% 이상 오르고 4인 가족은 $8,000가 넘는 부담을 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